시장 보는 눈을 키우는 리포트 비하인드 순서 이어갑니다. 오늘은 1분기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LG전자 그리고 FC BGA 사업이 탄탄한 대덕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박강호 대신증권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핫한 리포트를 내셨더라고요. 네. 이 리포트 덕분에 주가가 급등한 것인지 그렇지는 LG전자 않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LG전자 좀 계속 예의주시하셨나요? 그러다 이제 오늘 리포트를 네. 쓰신 거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가장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가전 부분이 미국의 관세 영향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이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고, 예.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TV 시장이 중국 업체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판매 부진과 이제 수익성 둔화로 LG전자가 작년에 7천억 정도의 TV 부분에서 적자를 적자. 보였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3분기, 4분기에 인력 효율화나 이제 구조 조정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올해 1분기 때는 그 효과로 인해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LG전자도 이제 클로이라는 로봇 문화를 이제 강화를 시키고 있고요. 예. 일단은 이제 가정용에서 상업용, 그다음에 산업용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예. 또 AI의 엑사원 같은 경쟁력이 있다면은 결국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평가와 실적 상향과 이제 피지컬 AI를 한다면은 예. 작년에 주가가 못 갔던 부분을 올해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갖고 있고, 이런 1분기 실적이 만약에 저희가 예상대로 올라간다면은 예.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나오고 있는데 LG전자가 이렇게 급등하는 걸 정말 오랜만에 보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17%의 급등. 그 배경에 리포트에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들고요. 이제 앞서서 로봇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은 CES에서 그 공개한 LG전자의 로봇이 약간 엉성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어기적 뭔가 그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의 LG전자 역할은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 이슈됐던 것이 이제 현대자동차의 네.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이제 휴머노이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LG전자는 어쨌든지 가전 회사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제 가전 제품 사업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클로이 같은 경우에도 가정에서 이제 가사를 도와주는 로봇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점에서 이제 배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산업용으로 보면 이제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링, 그런 연관성을 본다면은 AI와 그런 어떤 자동화 쪽에 포커스를 맞출 걸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시겠지만 로보티즈라는 자회사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모터, 액추에이터 그런 관절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면은 결국엔 AI의 엑스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착역은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가겠지만은 일단은 가전회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현대차나 이제 테슬라가 하는 방향보다는 조금은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점차적으로 나중에는 좀 확인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의 경우는 상업용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LG전자는 가정용 로봇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이런 부분 체크해 주셨고, 그 로봇 투자 LG전자가 로보티즈 외에도 다른 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분 투자가 이제 몇 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적인 제휴 맺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엔 AI라는 생성 AI의 엑사원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제 가정과 TV, 전장 사업,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ES라는 이제 공조기 사업이 점차적으로 이제 H백이라는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AI와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결합시킨다면은 LG전자는 이제 가전이라는 회사에서 점차적으로 좀 이미지가 브랜드가 좀 바뀌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생성 AI 엑사원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고 지금 하드웨어 부분도 지분을 투자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맺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연계 이제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였습니다. LG전자 먼저 체크해 봤고요. 워낙 이제 가전 IT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다 보니 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시장 이야기도 해볼까 하는데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시장이 뭐 역대 최고 호황입니다. 이런 호황 다시 볼 수 있을까? 사는 날 동안 볼 수 있을까 제가 싶을 이제 정도의 애널리스트 오래 호황인데. 했지만은 이런 메모리 상황,
시장, 특히 예.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스마트폰, PC 그런 IT보다는 네. 데이터 센터의 AI 쪽에서 폭발적인 수요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시죠? 예, 두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쪽의 수요로 인해서 전통적인 메모리 가격이 예. 이렇게 급등한 부분도 상당히 의외적인 부분인데 맞아요. 이런 현상이 좀 당분간 이어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영역을 나눠 본다면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HBM 그런 이제 엔비디아의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이 메모리 업체들의 수요가 많은 거고요. 그것이 이제 PCB나 다른 부품 오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AI 투자가 일부 됐고 2차적으로는 일반 서버까지 되다 보니까 이 서버용 D램 뭐 LPDDR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GDDR7이라는 부분이 예상보다 상당히 수요가 좋고 예. 이게 사양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부품 업체들의 PC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수가 올라가면서 예. 평균 공급 가격도 올라가고 기판도 같이 올라가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 효과가 네. 좀 PCB나 여러 가지 부품 업체들한테 이제 수혜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기판에 주목을 하셨는데 기판하면 요즘 그 열을 좀 견뎌야 한다라고 하면서 유리 기판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있나요? 유리기판이 사용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극일부에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기판이 이제 PC, CPU도 사용되고 예. 데이터 센터도 되고 최상위가 이제 AI 쪽 반도체인데 거기가 이제 칩의 사이즈가 커지고 층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기판을 제조하는 과정에 플라스틱 코어라는 부분을 유리기판으로 대체한다는 게 방향성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칩을 여러 개를 얻는 인터포저 영역을 장기적으로는 유리기판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장을 우리나라 업체가 잘하면은 일본 업체가 갖고 있는 어떤 우위를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한 수는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수율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 가격이 비싸기는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예. 유리기판 시장이 개화되는 데는 최소한 2, 3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유리 기판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고 우리의 연구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기존 기판이 여전히 그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관점. 그래서 기존 기판 어떤 종목 주목하십니까? 유리기판이요? 아니, 기존의 우리 PCB. 기존 기판을 예. 보면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FCBJ라는 이제 반도체 기판에서 가장 상위의 기술을 분야입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이비된 신코가 이제 세계 시장 1, 2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와 대만의 유니마이크론이 3, 4위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아까 말씀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나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서 사용되는 이 칩에 들어가는 FCBJ는 일본 업체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이직이라는 분야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퀄컴, 브로드컴, 이제 아마존에서 자체적인 AI 칩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FCBJ를 이제 삼성전기나 이제 유니마이크론한테 이제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의 캐즘은 있지만은 이 내연기관의 전기차의 전장화 추세는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자율주행 레벨업도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자동차의 칩의 사이즈가 또 성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FCBJ도 수요가 좋다는 부분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국내 반도체 PCB 중에서 FCBJ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전기는 데이터 센터용, 대덕전자는 약간 자동차 쪽으로 수혜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올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용이 더 비싸게 팔리지 않을까요? 삼성전기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탑픽이 삼성전기일까요? 전체적으로 IT 그룹으로 네. 본다면은 이제 삼성전기는 MLCC라는 사업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기판도 갖고 있고 카메라 그다음에 모듈도. 테슬라가 이제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도 공급하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을 본다면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장 좋겠지만은 예. 그 다음으로 보면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좋아 보고 예.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이제 그런 걸 만회하는 과정이 있다 보고 있고요. 근데 부품 쪽은 이제 PCB 쪽에서는 대덕전자가 반도체 기판인 이제 FCBJ 예. 그다음에 이제 이수 페테스가 하고 있는 MLB 사업도 이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MLB 사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존에 이제 유선 그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가 이제 예. 무선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수에 하고 있는 영역을
가격을 좀 더 이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MLB 해야 이제 AI 반도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 예. 그쪽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하나의 네. 모멘텀. 예,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본다면은 이제 부품 회사 중에선 대형주 쪽이 삼성전기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네. 평가, 그다음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FCBJ가 적자에서 올해 흑자 전환,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익 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FCBJ 반도체 기판 중심으로 조금은 더 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대덕전자 증설을 고민할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현재 상황은 이제 네. 가동률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수주 확보의 어떤 추세를 본다면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이 가동률이 거의 풀로 아. 90%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결국에는 추가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부지를 확보하고 네. 이제 장비를 발주하려면 기간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이제 올 연말 정도에 일어나야지만이 1년, 2년 후에 이제 설비가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반도체, 뭐 가전 등등에서 전반적인 IT 산업을 오래 봐오셨기 때문에 이제 IT 쪽에 관심 있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올해의 투자 포인트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메모리 가격이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영향이 이제 1분기, 2분기까지 지속이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IT 쪽에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기업이 그나마 이익과 이제 주가의 어떤 리밸런싱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 기판 쪽으로 좀 한번 짚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작년에 주가 상승이 높았고 어느 정도 이게 선 반영이 됐다고 본다면은 2분기 중으로는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IT 세트가 이제 S26도 마찬가지처럼 예. 이제 지랭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출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출고 가격을 올린다면은 결국에는 판매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판매 둔화가 이루어진다면 주요 부품 업체들한테 약간의 좀 마진율이 떨어지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때는 이 디램 가격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세트와 부품 쪽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이제 S26이나 이제 주요 글로벌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PC의 물동량이 우리가 종전에 봤던 것보단 얼만큼 이제 영향을 받느냐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데 그게 많이 안 떨어진다면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산업은 좋은데 만약에 이제 수요 전망에 좀 하향이 된다면은 좀 디램 가격 전망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게 크게 산업을 이제 짚어보시다 보니까 저희가 큰 틀에서 분기마다 어떤 걸 체크해야 할지까지 좀 체크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산업이 AI 모멘텀이 가장 큽니다만 결국 소비자장단 같은 경우에 레거시 쪽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트 업체들 그 물량이 어떻게 소진이 되는지 여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LG전자 리포트는 오늘 목표가 16만 원 상향 조정을 하셔서 좀 핫해서 요걸 중점으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했었는데 반도체를 더 강조해 주신 듯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